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이트 칼리지 플래닝의 엘리팍입니다. 12월 1일에 팝사라는 게 열리죠. 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진학할 때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보조, 즉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가 뭔지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파이낸셜 에이드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12월 1일에 열린다는 팝사는 뭔지,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파이낸셜 에이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 진학을 앞두고 합격 불합격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죠?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는 학비, 천정부지로 너무 높아져만 가는 그 학비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타주에 사립에 붙었다 하더라도 학비 85,000에서 9만 불은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주에 주립을 간다 하더라도 55,000에서 6만 불의 1년 학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튜이션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길 바랄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On average, tuition tends to increase about 8% per year 라고 되어 있는데요. average로 몇 퍼센트씩 오른대요? 해마다 8%씩 오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An 8% college inflation rate means that the cost of college doubles every 9 years. 네, 매 9년마다 그쵸? 더블 또는 2배가 된다라고 해요. 제가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칼리지 코스트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학교를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첫 번째는 Average Public University, Average Private College, 그리고 Elite Private College로 나눠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진초록이 1996년, 연초록이 2006년, 하늘색이 2016년이라고 봤을 때요. 에버리지 퍼블릭 유니버시티의 1996년 학비는 채 만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6년에는 15,000으로 뛰고요. 또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27,000, 28,000으로 뜁니다. 그럼 에버리지 프라이빗 칼리지는 어떤가요? 1996년에는 23,000, 24,000 정도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6년에는 35,000, 2016년에는 55,000으로 뜹니다. 그리고 엘리트 프라이빗 칼리지의 우리 칼리지 코스트는 1996년에는 35,000, 그리고 2006년에는 47,000에서 48,000, 그리고 10년이 더 지난 2016년에는 7만으로 껑충 뜹니다. 여러분, 이게 2016년까지의 자료죠. 그러면 우리 지금 7년 정도 지난 2023년, 2024년의 칼리지 코스트는 어떤가요? 네, 이 빌은 제 한 학생의 2023년, 24년 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2023년, 24년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가 83,300이네요. 그렇죠? 아까 보신 자료 2016년에 비해서 15,000불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도 열심히 쌓고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꿈의 대학 드림 칼리지로부터 입학 통지서를 받았는데 8만 불, 9만 불 내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향 지원하라고, 대학은 좋은 데 가지 않아도 대학원만 좋은 데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인컴도 높고 어느 정도 되고 에셋도 어느 정도 되니 그냥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래요. 여기 제가 발췌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Even though financial aid was originally intended for those who needed it most. 원래 Financial Aid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누구한테 간다고 해요? It actually goes to those who know the most about the process.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그리고 절차를 잘 아시는 그런 과정한테 간다고 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좀 공부 좀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Financial Aid가 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nancial Aid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는 Gift Aid. 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Gift Aid라고 칭해졌고요.
그랜트와 스칼라십이 거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 때 선물 받으면 다시 안 갚아도 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기프트 머니 다시 되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셀프 헬프 에이드라고 해서 워크 스터디와 론이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기프트 에이드 중에 그랜트와 스칼라십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칼라십은 스튜던트 메릿,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스칼라십이에요. 얼마나 GPA가 높은지, SAT나 ACT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발런티어나 리더십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워드 받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아이들의 능력이나 그쵸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스칼라십이고요. 그랜트라는 것은 부모님과 학생의 인컴, 재산 정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랜트예요. 자, 그랜트와 스칼라십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파이낸셜 에이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스펙도 열심히 쌓고 그쵸?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파이낸스 상황에 맞춰서 파이낸셜 에이드 폼을 잘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이낸셜 에이드 폼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파이낸셜 에이드 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FAFSA라는 폼이고요. Th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고 해서 이 폼은 미국에 있는 5,200여 개의 어떤 대학에서라도 공짜 머니, 프리머니 1불이라도 받으시고 싶으시면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폼은 CSS 프로파일이라는 폼인데요. The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라고 해서 탑 400여 개의 엘리트 스쿨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파이낸셜 에이드 폼입니다. 이것은 조금 복잡해요. 팝사보다는 복잡하고 학교마다 그 사립학교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폼인데 이 학교마다 그 듀 데이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미 10월 1일 매해 10월 1일에 열리는데 팝사는 12월에 열리지만 이 CSS는 이미 오픈이 되었습니다. 사립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2024년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CSS 폼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이미 작성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대학 가는 대학, 원하는 대학이 정해졌고 그 대학이 CSS를 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신 뒤에 듀데이트는 반드시 학교마다 다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작성을 서둘러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 두 가지 이외에도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파이낸셜 에이드 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각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파이낸셜 에이드 폼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폼을 또 어태치를 해야 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파이낸셜 에이드 폼은 하루라도 빨리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file as soon as possible to maximize your chance for aid. 네,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바로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앞부분에서 제가 FAFSA와 CSS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FAFSA는 퍼블릭에서든 사립에서든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폼이고요. CSS는 탑 400여 개의 사립대학에서 Non-Federal Financial Aid를 받기 위해서 써야 하는 폼입니다. 제가 여기 걸어드린 링크를 클릭하면 아니면 여러분께서 직접 구글에서 설치하셔도 여기 이렇게 학교들이 보이시죠? 학교 이름 알파벳으로 나열되어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지원을 하려는 학교가 CSS 폼을 요구하는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팝사는 페이퍼에 작성을 해서 메일로 보냈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싱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또 작성하다가 세이브한 뒤 나중에 다시 로그인해서 이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팝사를 작성하려면 우선
하려면 FSA 아이디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Federal Student Aid 아이디를 말하고요. 그 이후에 팝사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SA 아이디는 팝사에 로그인할 때, 론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때 등 필요하고요. 학생과 부모님은 반드시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룰이 있는데 패스워드 만들 때 이름이나 생일 등을 넣어서 만들지 말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름, 생년월일, 소셜 넘버 등 개인 정보를 넣고 만들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여기 써 있다시피 A user can only have one account associated with his or her social security number 라고 나와 있네요. 한 소셜 넘버로는 한 어카운트만 생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아들의 소셜 넘버로 아들의 FSAID를 만들고 또 엄마도 FSAID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 정보들을 넣고 FSAID가 만들어지면 베리케이션 이메일을 받게 되고 시큐리티 코드까지 입력하면 팝사도 바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Financial Aid가 뭔지, 팝사가 뭔지, FSA 아이디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팝사와 CSS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까지 브라이트 칼리지 플래닝의 엘리 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